아이와 놀이 그 놀라운 관계를 파헤치다. 아이는 성인하고 완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이들한테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놀이. 놀아준다고 다 노는 게 아닙니다. 놀이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습니다. 겉모양은 놀이인데 실상은 학습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이가 아니라 학습을 가장한 놀이예요. 안녕하세요. 뼈 있는 아무 말 대잔치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은 아이와 놀이 그 놀라운 관계를 파헤치다 입니다. 오늘 이제 부모 공부 시간은 놀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그 오클라호마 대학에서 그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님 110명을 모아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본인이 뭐 당연히 문제가 조금 있다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 애는 뭐 고집불통이다, 통제가 안 된다, 너무 산만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둘째를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데? 우리 둘째 아들 놈이 고집도 세고요. 가끔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학대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극소수의 그 부모님들이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고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 참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분을. 그래서 아이를 학대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그 학대하는 그 부모님들을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떠한 치료법이 효과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이제 반은 분노 조절 요법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통 아이를 학대할 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억제하지 못하고 그게 표출되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치료법을 했는데 성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에 부모님들 중에 한 40%가 이제 아이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60%는 아직도 학대하고 있으니까 뭐 효과는 있었지만 뭐 그렇다고 뭐 우리가 기대할 만할 정도다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 반은 뭘 했냐면 부모 자녀 상호 치료라는 걸 했습니다. 그거는 놀랍게도 3년 후에 약 그 80%의 부모가 아이를 이제 학대하지 않게 됐습니다. 10명 중 8명. 매우 놀라운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부모 자녀 상호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녀. 왜냐면 보통 우리가 자녀에게 화를 더 많이 내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자꾸 아이를 성인이나 일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아이는 성인하고 완전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단은 주의력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을 오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만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래서 미취학 아동을 놓고 이렇게 앞에서 무슨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의 30초마다 새로운 거를 뭐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앞에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룰에 대해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 어기는 거는 다반사고요. 그리고 아직도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아무리 알려준다 할지라도 그게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도 자주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이해하게 되면 자녀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좀 덜 하게 되고 또 분노가 일었을 때에도 야 이래도 소용없는데 라는 것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 부모 자녀 상호 치료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1단계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가 쭉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단계예요. 이 1단계를 잘 치르고 나면은
그 학대하는 부모님들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는 그런 구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1단계가 뭐냐면 매우 간단합니다. 부모님들한테, 학대하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딱 5분만 아이들과 놀아주십시오. 딱 5분만.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5분 동안 100% 아이한테 집중하십시오. 전화를 받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100%단 5분이라도 아이한테 집중하십시오. 두 번째, 놀이를 할 때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이끄는 대로 가십시오. 본인 생각과 본인 하고자 하는 대로 놀이를 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주십시오. 딱 그거였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아이들과의 진정한 놀이를 통해서 아이도 부모님도 치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를 이제 이해하고 아이를 이제 진정한 그 아이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을 마련하게 되면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놀이는 아이한테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미취학 아동을 벗어날 때까지 발달을 하면서 놀이하는 양상이 다릅니다. 예, 그걸 좀 이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영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탐색 놀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지는데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아시죠? 어떻게 하죠? 입으로 갖다 대죠. 그래서 가끔 이 아이들이 막 입으로 뭔가를 이렇게 감각을 입으로 이렇게 탐색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막 입에 잘못된 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아닙니다. 예, 이거는 아이가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거는 막 너무 심하게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입에 대는 게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죠. 근데 이제 조금 먼지 있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탐색 놀이를 하면서 손과 입으로 탐색 놀이를 하면서 세상이 어떻다는 거를, 대상이 어떻다는 거를 이제 알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아이들이 좀 더 잘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역할 놀이를 하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하고 우리 딸하고 놀 때 뭐 늑대도 해봤고 왕자도 해봤고 뭐 강아지도 하고 말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상상놀이, 혼자 뭐 여러 가지 뭐 상상을 하면서 막 놀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난감 놀 때도 이제 상상놀이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크면 어떻게 하죠? 협동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왜 이런 놀이를 하냐면 그 카톨릭대 소아청소년과 김영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되게 이제 놀이의 핵심인데, 아이들의 놀이의 핵심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유아기의 놀이가 중요한 이유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모든 감각이나 뇌 모든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자극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놀이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고, 놀이를 통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봐야죠. 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예. 미취학 아동 때 놀이는요, 뇌 발달의 핵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키고요, 정서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사회성을 발달시킵니다. 그러한 인지, 감정, 사회성 모두 이 뇌에서 작동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놀이가 주는 그 유익들, 뇌 발달의 핵심, 그거를 놀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다른 걸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 미취학 아동들, 아이들한테 그 놀이를 대체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인지 발달,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아이들한테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놀이이다. 아이들한테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놀이입니다. 놀이. 그래서 아이들의 마땅히 해야 될 놀이를 부모님들이 막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요 하이진과 이 역사학자는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호모 루덴스는 무슨 말이냐면 놀이하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놀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에 대한 명언도 너무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읊어드릴게요. 로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이 가진 부정적 성소를 극복하고 소망을 충족시키는 힘이 놀이에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장 피아제 발달 심리학의 아버지죠? 이는 유아의 놀이 경험이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했고요. 레프 비고츠키 또 발달 심리학자죠. 발달의 관점에서 볼 때 가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추상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놀이는 최고 수준의 미취학 단계의 발달이다. 뭐라고요? 놀이는 최고 수준의 미취학 단계의 발달이다. 비고치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폴 맥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진화의 측면에서 어떤 행동적 발달도 놀이를 위한 두뇌의 잠재력보다 더 근본적일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프리디 슐러는 인간은 문자 그대로 인간인 한에서만 놀이를 하고 놀이를 할 때만 완전한 인간이다. 놀이를 할 때만 완전한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자유로 이해하고 그 자유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때 그는 뭘 한다? 놀이를 한다. 그래서 요한 하이징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특히 누가 놀아줘야 되냐? 다 부모님이 놀아줘야 되죠. 그런데 특히 아버님이 놀아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놀아야 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는 아버님들이 아이를 많이 못 보잖아요. 근데 놀이를 즐겁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퇴근 후에 자녀들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재밌게 놀아주게 되면 아버님과 있는 시간이 작지만 아버지와의 정서적 유대가 되게 깊어집니다. 그래서 엄마보다 적은 시간을 보지만 그 놀이의 임팩트가 되게 크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아빠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깊고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발판이 돼야 나중에 아버님들 40대 50대 때 허무할 적 있잖아요. 열심히 막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돼가지고 어떻게 하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겁니다. 아빠를 무시해요. 아빠 말 듣지도 않고. 아빠 왔어요? 아니 때로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때 특히 아빠 같은 경우는 허무함을 느끼죠. 직장생활 치이면서 가장으로서 이렇게 지낸 대가가 이것인가?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아셔야 될 게 아이는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요.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녀 양육의 핵심은 부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작은 시간이지만 자녀와의 깊은 유대를 만들 수 있는 가족 고퀄리티가 뭐냐? 놀아주는 거죠.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아버지들 퇴근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피곤하겠지만 짧은 시간 아이들 놀아주십시오. 게다가 아버지 놀이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로 밝혀진 것인데요. 엄마는 자녀와 신체 놀이를 많이 하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힘이 딸려요. 애들이 얼마나 드센,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장난 아니에요. 우리는 첫째 딸인도 지금도 더 드센 것 같아요. 우리 둘째 아들보다. 보통 신체 놀이는 아빠가 합니다. 근데 신체 놀이를 어떻게 하죠? 되게 드라마틱하게 많이 해요. 막 던졌다 받았다도 하고 제가 주로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지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애들이 저 말 태우는 거야. 말 태우면 카우보이 타는 것처럼 막 뛰다가 막 애들 막 떨어뜨리려다가 말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이들의 감정의 진폭이 되게 커지게 돼요. 근데 아이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하던 감정의 넓은 진폭을 느끼기 때문에 그 진폭이 왔을 때 그 진폭을
자연적으로 그 진폭을 조절하려는 어떤 기제가 발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체 놀이를 할 때 발생하는 감정의 진폭을 조절하려고 아이들이 노력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연구로 밝혀졌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과 신체 놀이를 할 때, 특히 아빠들이 주로 하니까 아빠들이 자녀와 신체 놀이를 할 때 아이들이 뇌 발달에 영향을 주는데, 특히 어떤 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놀이를 하는데 어떤 놀이를 해야 되냐? 여러분, 놀아준다고 다 노는 게 아닙니다. 놀이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습니다. 가짜 놀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자녀들과 안 놀아주고 있다면 놀아주되, 놀아주신 분들은 내가 지금 한 놀이가 진짜 놀이인가 가짜 놀이인가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짜 놀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실상은 놀이인데, 그러니까 겉모양은 놀이인데 실상은 학습인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놀이가 아니라 학습을 가장한 놀이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이거는 놀이 학습인 거야.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일석이조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놀이 학습은 대부분 뭐다? 놀이를 가장한 학습이기 때문에 놀이가 아닙니다. 보통 가짜 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노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애들한테 놀면서 어떤 수리 능력을 알려주고, 어휘를 알려주고, 그리고 뭐 한자를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거를 가짜 놀이입니다. 진짜 놀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놀이에서 순수한 즐거움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인지, 감정, 사회성 발달이 안 될 확률이 높고요. 이게 아이들이 처음에 몰랐다 조금 부모님들이 가짜 놀이를 한다, 놀이를 가장 학습이다 생각이 들면 흥미가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부모님과 놀 때도 즐겁지가 않아요. 그거의 어떤 형태가 뭐냐면 학습 도구예요. 그러니까 장난감 같은 학습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즐기는 것 같지만 안에 다 뭔가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배우거나 뭐 언어를 배우거나 뭔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한테 장난감 많이 사주는데 하고 딱 보여줬더니 뭐예요? 다 학습 도구예요. 다 놀이기구가 아니라 다 학습 도구야. 장난감이 아니야. 실제로 어느 이제 다큐멘터리에 나왔는데 그 아이가 되게 인지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 IQ를 조사해봤더니 초등학생이었는데 저학년이었는데 IQ가 135인가 정도 나왔어요. 135인가 아무튼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점은 아이들이 그 노는 걸 봤거든요. 협동놀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회성이 부족합니다. 왜 사회성이 부족했을까요? 이 아이는요 진짜 놀이를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봤더니 장난감이 진짜 장난감이 없고요. 다 학습도구 뿐입니다. 뭔가 다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같이 놀아줄 때도 뭔가 다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IQ, 어떤 인지 문제를 푸는 건 좋아졌는데, 사회성은 아주 낙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께서 어르신이니까 알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드 스킬, 우리가 인지 능력, 뭔가를 잘 풀고 잘 분석하고 그러는 게 중요하지만 소프트 스킬, 잘 인내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회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가 진정한 놀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놀이 단계에 있다 했잖아요. 애들이 탐색놀이, 상상놀이, 가상놀이, 협동놀이 하는데 이게 발달상에 따라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그 나이 또래에 해야 될 놀이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한번 검사를 아이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족한 거를 보충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7살 정도 되면 협동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협동놀이가 매우 복잡한 겁니다. 같이 하려면 어떤 룰도 있고 상대방 마음도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변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매우 복잡한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의 뇌 발달에 매우 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아이가 진짜 놀이를 하지 못했으면은 사회성이 미발달돼가지고 협동 놀이 하지 못합니다. 아이가 공부는 잘한 것 같아. 다른 아이보다 책도 잘 읽어. 근데 같이 놀질 못해요. 협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아이들 이 사회성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놀이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서 아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짜 놀이를 하면 안 됩니다. 가짜 놀이가 뭐라고요? 이 놀이에 학습이 개입된 거예요. 결국 놀이 학습이 아니라 놀이를 가장한 학습이 되어버려서 아이들이 진정으로 놀이를 못하는 거죠. 두 번째 가짜 놀이는 아이 놀이가 아니라 엄마 놀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 놀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랑 놀 때 우리 그 부모 그 자녀 상호 치료의 1단계가 뭐라 그랬죠? 놀이인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아이한테. 놀 때 부모님이 주도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 놀이에요. 부모님이 주도하는 이유가 뭐죠? 그 앞에 학습과 연관된 거예요. 뭔가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거고, 놀 때도 뭔가 배웠으면 좋은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놀 때는 100% 아이한테 주도권을 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쭉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한테 주도권을 주라고 할 때, 야, 네가 모든 거를 다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왜냐면 좀 더 어린 아이들은 놀 때 뭘 할지 모를 아이도 있어요. 6살, 7살 같은 아이들은 자기가 노는 것이 있으면 딱딱딱 얘기를 하지만, 4살, 이런 아이들은 막상 놀자 하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선택안들을 몇 개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겸이 둘째가 4살인데, 놀 때 아이가 뭐를 놀아야 될지 모른다면 제안하는 거죠. 겸이야, 말탱이 놀이 할까? 아니면 웃기기 놀이 할까? 아니면 저희 아들이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자동차 놀이 할까? 요즘에 조금 권투 같은 거 좋아해요. 권투 놀이 할까? 이렇게 3개, 4개의 제안을 주면 애가 딱 삘이 꽂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빠 이거 하고 싶다고. 그러면 아빠랑 가짜로 팍 맞아 으아 이런 놀이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애들이 자율적인 아이를 키우고 싶기 위해서 아이한테 자율권을 다 주면 안 됩니다. 그럼 자율성이 안 생겨요. 여러분 내가 자율감을 어떻게 얻냐면요, 아이가 본인이 어떤 걸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수준이 아직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선택했을 때 되게 비합리적이고 좋은 결과가 아닌 것들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오히려 자율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를 모니터링을 한 다음에 자녀가 이거를 성취할 수 있는 것들, 해낼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것들의 선택안을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 선택안을 몇 개 주고 아이들이 직접 선택을 하게 하고, 그 선택의 결과가 좋았을 때 아이는 자율감이 높아지는 거고, 그 토대 안에서 아이의 자율성이 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놀아줄 때 가짜 놀이가 아니라 진짜 놀이를 해야 된다. 진짜 놀이는 뭐냐면 순수하게 놀이를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아이한테 집중해서. 두 번째로 놀이의 주도권을 아이한테 주는 겁니다. 가짜 놀이는 뭐라고요? 놀이를 가장한 학습이 되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알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가르쳐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놀아주십시오. 그리고 아이 놀이가 돼야 되지 부모 놀이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주도권을 주셔서 아이가 특히 미취학 아동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정상적으로 발달해야 할 뇌발달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한 그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연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연구냐면 미취학 아동 때 자녀가 노는 거에 대해서 개방적인 부모에 있는 아이들이
자녀가 노는 거에 대해서 덜 개방적인 아이들보다 실제로 학습 능력이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나온 발표예요. 예. 외국도 아니고. 그래서 최소한 우리 미취학 아동들은 놀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의 직업은 놀이라는 거. 그 시대 때 누릴 수 있는 걸 누리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놀이, 아이들과 순수한 놀이를 아이가 정말로 그 놀이에 푹 빠져서 지내는 미취학 아동 시기가 된다면 예, 아이들의 행복도는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도가 낮은지. 그렇죠? 그리고 그때 미취학 아동 때 신나게 들었던 그런 그 놀이의 정서들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될 때까지 낙관적이고 정말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뿌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떡하죠? 가짜 놀이가 아니라 진짜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진짜 놀이를 하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